울릉도 태풍이 스치고 파도가 바위를 삼킬 때조차도 이 섬은 꿋꿋이 버텼다. 하지만 인간이 이곳에 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세상은 코웃음을 쳤다. 그건 불가능하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단정했다. 울릉도의 지형은 험하고 평지는 거의 없으며 바람은 계절마다 방향을 바꾼다. 활주로를 만들 땅조차 부족한 섬에서 누가 비행기를 띄우겠는가. 그러나 한국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2019년 정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울릉공항 건설 추진한다. 이 한마디가 발표된 순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절벽을 깎고 산을 열고 바다 밑을 뚫었다. 공사팀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현장에서 하나씩 지어나갔다. 2025년 공정률 71%. 이제 이 섬의 하늘 위에는 활주로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울릉공항.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지하 활주로를 품은 K건설의 결정체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단순한 교통편의가 아니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육지로 나가는 길은 늘 위험과 싸움이었다. 겨울에는 배가 며칠씩 뜨지 않았고 응급환자는 헬기를 기다리다 생명을 잃기도 했다. 이 작은 섬에서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생명선이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국 기술진은 기존의 어떤 기준에도 맞추지 않았다. 땅이 좁다면 땅을 만든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산속으로 파고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지하 활주로 복합구조. 활주로 일부가 산속터널처럼 들어가고 관제동과 승객터미널이 처음 이 구조가 공개됐을 때 해외 기술자들은 믿지 않았다. CNN, NHK, BBC까지 이건 불가능한 시도라며 놀랐다. 그러나 한국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미 K건설은 중동 사막의 초고층, 동남아의 해저터널, 폴란드의 고속철까지 해냈다. 이제는 바다 위 공항까지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섬의 관문이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집약체다. 콘크리트 한 덩어리마다 공기 한 분자마다 도전이란 단어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 참여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매일 폭풍과 싸우며 구조물 하나하나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했다. 울릉도의 자연은 사람에게 쉽지 않았다. 돌풍이 불면 크레인이 멈췄고 파도가 치면 자재를 실은 배가 정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멈춘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들은 말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한국인의 의지 그 자체다. 지금 이 순간 활주로의 골격은 이미 완성됐다. 지하 통로에는 전력과 통신망이 깔렸고 활주로 표면에는 항공등화가 설치되고 있다. 드디어 불가능의 공사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지금 이 외딴 섬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울릉도는 한국 동해 한가운데, 솟은 화산섬이다. 수천 년 전 폭발로 만들어진 이 섬은 지금도 산세가 험하고 절벽이 바다를 곧바로 삼킨다. 면적은 서울 강남구보다 작고 평지는 전체의 4% 남짓. 바람은 사방에서 몰아치고 계절마다 눈보라와 안개가 번갈아 덮는다. 이런 땅에 활주로를 놓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공항 건설이 발표되자마자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활주로를 펼 땅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 울릉도의 산은 너무 가파르고 바다는 바로 깊어졌다. 활주로 길이를 확보하려면 산을 절반 이상 깎거나 인공섬을 만들어야 했다. 두 가지 모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후였다. 울릉도는 연간 150일 이상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지역이다. 순간 풍속이 초속 35m를 넘기도 하고 안개는 하루에도 수차례 끼었다 거친다. 이런 조건에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활주로 각도, 항공등화 위치, 관제탑 방향까지 모든 설계를 새로 해야 했다. 기존의 공항 설계 매뉴얼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수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울릉도의 남서쪽 해안 절벽에 활주로를 배치하는 최적의 해법이 도출됐다. 이곳은 풍향이 비교적 일정하고 구름 발생 빈도가 낮았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바다와 맞닿은 암벽이었다. 바닥을 조금만 잘못 다지면 활주로가 침하될 위험이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술진흥지하 앵커 고정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안반 속에 수십 미터 깊이의 강철 앵커를 박아 활주로 전체를 잡아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일본이나 유럽에도 없는 기술로 EOK건설형 활주로 기반이라 불리며 해외 기술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자연과의 싸움은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었다. 자재를 옮기는 것조차 모험이었다. 울릉도에는 대형 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들어올 부두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 해군과 해경의 협조로 해상 부유식 하역 플랫폼이 동원됐다. 이 임시부두는 파도 위에 떠 있으면서도 수천 톤의 자재를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겨울철에는 눈보라와 파도가 동시에 덮쳤다. 폭설이 내리면 공사장 전체가 하얗게 묻혔고 장비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공사팀은 멈추지 않았다. 눈을 퍼내고 얼음을 깨며 활주로 콘크리트를 한 겹씩 쌓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근로자가 교대 없이 밤을 새웠고 현장에서는 우린 울릉도에 땅을 만든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공정률이 50%를 넘기기 전까지는 언론도 회의적이었다. 기상 악조건 때문에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공정률이 60%를 돌파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진으로 공개된 활주로의 형태가 명확해지면서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다. 험준한 절벽 위에 활주로가 펼쳐지고 지하로 연결되는 관제 통로가 드러나자 외신들은 이건 현실의 판타지라고 평가했다. 울릉공항의 공사 현장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다. 인간의 기술이 자연과 맞서 싸우는 실험장이었고 동시에 K건설이라는 이름에 자존심이 걸린 전쟁터였다. 매 순간이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은 하나의 확신으로 변했다. 우린 해낼 수 있다. 울릉공항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단연지하 활주로 복합 구조다. 활주로의 일부 구간이 지하화되어 있고 그 아래로 관제동, 유류저장고, 비상대피로가 층층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구조를 가진 공항은 없다. 한국은 단지 활주로를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산속에 공항을 심었다. 이 설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국내 건설진의 독창적 기술 덕분이었다. 산악지형을 뚫어 대규모 지하 공간을 만드는 기술, 바로 K-터널 하이브리드 굴착 공법이다. 이 기술은 기존 폭파 방식과 달리 진동을 최소화해 주변 집안을 보호하면서도 정밀하게 터널을 가공할 수 있다. 이 공법은 원래 반도체 공장의 지하 저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었는데 이번 울릉공항에 처음으로 항공 인프라용으로 적용됐다. 공사 초기에는 터널 속에 비행기가 들어간다는 말에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치밀하게 계산했다. 터널 내부의 공기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비행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하 구조물은 3중 내진 설계로 강화했다. 이 설계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활주로 표면에는 첨단 자체 융설 시스템이 적용됐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활주로 내부에 열선 배관을 매설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이다. 센서가 온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가동되어 눈이 쌓이기 전에 녹인다. 이를 통해 제설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 절벽 위에서도 항공기의 이착륙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울릉도의 강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변식 풍향 조정 구조물이 설치됐다. 활주로 양끝에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자동 제어 장치가 있다. 이 시스템은 순간 풍속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활주로 주변의 유동벽을 미세하게 조정해 난기류를 줄인다. 이는 세계 최초의 항공 바람 제어 기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 조명 시스템 역시 기존과 다르다. 일반 공항처럼 활주로 위에 등화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울릉공항의 등화는 매립형 LED 등화로 눈과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기술은 사막, 해안, 혹한 지역에서 동시에 테스트를 거친 후 도입됐다. 관제탑 또한 특별하다. 절벽 위가 아닌 절벽 안쪽에 위치한다. 이를 위해 해안 절벽을 깊이 50m 이상 파고들어 지하 관제동을 만들었다. 관제사는 바다와 활주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특수 투명 강화 유리 벽면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곳은 외부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으며 비상 상황 시 자동으로 격벽이 닫혀 내부 인원을 보호한다. 공항의 중심은 활주로지만 그 뿌리는 기술이었다. 한국은 이번 공항 건설에서 총 22개의 국내 기업의 기술을 통합했다. 그중에는 하나건설의 내진 시스템, 현대건설의 해양기초구조, 두산중공업의 전력공급 모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기역학 시스템까지 포함됐다. 말 그대로 K건설의 종합체였다. 이 기술들의 결합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울릉공항은 공항이 아니라 공학예술이다 라고 평가했다. CNN은 한국이 불가능을 설계로 바꾸었다 고 전했고, 일본의 니케이는 한국형 지하활주로는 동북아 항공 인프라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썼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활주로 길이 1200m, 폭 45m 규모로 50인승 항공기가 상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조적 상징성이다. 지형의 한계를 기술로 돌파한 이 공항은 단지 울릉도의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국가임을 증명하는 장치였다. 2025년 기준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71%, 활주로 본체는 이미 모습을 드러냈고 터미널과 관제동은 내부 마감 단계에 들어갔다. 공사 초기에는 작은 시멘트 조각에 불과했던 현장이 이제는 실제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형체를 갖추었다. 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한 관계자들은 이제는 상상 속이 아니라 현실,
이라고 말했다. 전체 부지 면적은 약 43만 제곱미터, 활주로는 1200m 길이로 서울 김포공항 활주로의 절반 수준이지만 공간 효율은 훨씬 뛰어나다. 지하층에는 항공기 정비고와 연료 저장소, 전력 관리실, 그리고 비상용 피난 통로까지 설계되어 있다. 이 복합지하 구조는 공간 절약뿐만 아니라 폭풍,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공사 속도였다. 보통 해안 산악 지형의 인프라 공사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로 인해 지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울릉공항은 2020년 착공 이후 단 한 차례도 공사 중단 상태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태풍이 불어도 눈이 쌓여도 현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한국형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이 있다. 공사 현장은 24시간 드론으로 감시되고 3차원 모델링 데이터를 통해 하루 단위로 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상 상황에 맞춘 시공 일정이 자동 조정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일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기술이 대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미국 CNN과 독일 DW에서도 집중 조명됐다. CNN은 한국은 건설을 데이터 산업으로 승화시켰다 고 평가했고, DW는 기후에 지배당하지 않는 건설의 미래형 모델이라고 전했다. 공사비는 약 6,620억 원.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현재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술 자산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공항에서 사용된 특수 콘크리트, 앵커 시스템, 내진 보강재 등은 모두 한국 자체 개발 기술로 이미 동남아와 중동 시장에서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울릉공항의 건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섬에 공항을 만들었다는 점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형 제약을 극복하는 국가 기술력을 상징한다. 한국은 좁은 국토, 거친 지형, 극단적 기후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해냈다. 그것이 바로 세계가 놀란 이유였다. 한편 2024년 말부터는 활주로 표면 마감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활주로는 항공기 착륙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 합성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강도는 일반 도로 콘크리트의 1.8배, 내구성은 2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산 항공등화 시스템이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항공기의 접근 각도에 따라 등화 밝기가 자동 조정되는 첨단 시스템으로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전 세계 공항 중 가장 높은 자동 제어 비율을 갖게 된다. 세계 각국의 기술자들이 울릉공항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싱가포르,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등 산악지형을 가진 국가들이 한국의 시공기술을 배우기 위해 협력 의사를 밝혔다. 특히 노르웨이의 북극 항로 개발팀은 울릉공항의 지하 구조와 기상 대응 시스템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미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자 K건설의 레전드로 불린다. 섬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건설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장이다. 울릉공항의 내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어떤 지방공항과도 다르다. 활주로가 절벽 위에 관제동이 지하에 있다면 터미널은 자연 속에 녹아든 형태로 설계되었다. 외벽은 강화 유리와 현무암 패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다의 반사광이 건물 전체를 감싸 마치 섬과 건축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인상을 준다. 터미널 내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하 채광홀이다. 활주로 아래에 뚫린 거대한 공간을 통해 자연광이 지하층으로 스며든다.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승객들이 자연의 빛 속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설계다. 이 구조는 유럽 건축 잡지 이나르이텍투라에서 자연과 인간,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 평가되었다. 공항 내부는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섬의 정체성을 느끼는 전시장처럼 꾸며졌다. 벽면에는 울릉도 해양 생태를 형상화한 예술 설치물이 걸려있고 천장에는 바람의 방향을 표현한 LED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관람객은 대기 중에도 울릉도의 바다와 하늘을 느낄 수 있다. 승객 터미널은 하루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출발과 도착 구역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보안 검색대와 출입 게이트에는 비접촉식 자동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지문이나 여권을 직접 대지 않아도 얼굴 인식으로 탑승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시험 도입된 기술을 울릉공항에 맞게 축소 개선한 형태다. 더 인상적인 것은지야 대피 시스템이다. 울릉공항은 모든 주요 시설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비상시 승객 전원이 3분 이내에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통로는 바닷물 유입을 차단하는 자동 방수문과 폭풍 시 자동 폐쇄 기능을 갖춘 격벽으로 보호된다. 한국소방안전연구원은 이 구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대응 설계라 평가했다. 공항 내부의 공기질 관리 또한 독보적이다. 해풍에 포함된 염분이
장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염분 분리형 순환공조 시스템이 도입됐다. 바닷바람이 들어오면 1차 필터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내부 순환 공기로 교체한다. 이 덕분에 장비 부식률이 일반 해안 지역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울릉공항의 또 다른 상징은 K건설 기술관이다. 공항 한편에 설치된 이 전시관에는 공사에 사용된 실물 자재, 시공, 모형, 영상 아카이브가 전시된다. 방문객은 버튼 하나로 3차원 모델링을 돌려보며 공항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살아있는 기술교육 공간이다. 환경 측면에서도 울릉공항은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공항 전력의 60%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된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하루 평균 3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남는 전력은 울릉군 내 마을 전력망으로 공급된다. 공항 자체가 에너지, 자립형 인프라로 설계된 것이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을 넘어 한국 건축과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공항의 모든 세부는 작지만 완벽한 대한민국이라는 철학 아래 만들어졌다. 한국이 울릉도라는 외딴 섬에 이런 공항을 세운 이유는 단 하나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임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울릉공항의 완공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사에 남을 한 장의 기록이다. 한국은 그동안 수많은 인프라를 만들어 왔지만 이번만큼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뒤집은 사례는 없었다. 태풍이 휘몰아치는 절벽, 땅 한 평조차 평평하지 않은 섬. 그곳에 공항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는 놀랐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다. 울릉공항은 단지 활주로를 놓은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을 세운 것이다. 이제 울릉도 주민들은 겨울에도 육지로 나갈 수 있고 의료물류, 관광의 연결망이 완성된다. 응급헬기 대신 여객기가 날고 섬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기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가치였다.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완공 후 연간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1,000억 원 이상, 고용 창출 인원은 3,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공항 주변에는 친환경 숙박시설과 해양관광단지가 함께 조성되어 울릉도는 자립형 섬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겁다. 미국 CNN은 K건설은 이제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문화가 되었다고 보도했고, 일본 니혼 게이자이는 한국이 울릉도로 증명한 기술 자존심은 아시아의 새로운 기준이라 언급했다. 중국 관영 언론조차 한국의 해양건설력은 이미 세계 1위 수준이라 인정했다. 이제 울릉공항은 한국 방위와도 직결된다. 동해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만큼 위기 상황 시 군용 수송기나 해경기 운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활주로 강도와 길이는 군용기의 임시 착륙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단순한 민항 인프라를 넘어 국가 안보의 보조축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울릉공항은 한국인에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심어주었다. 3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바다 위, 다리, 해저터널, 초고층 빌딩, 그리고 이제는 지하 활주로까지. 한국은 기술로 자신을 증명해왔다. K건설은 더 이상 국내 프로젝트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폴란드 고속철,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항 등 세계 각지에서 울릉공항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 공사 시스템과 내진 설계 기술은 UN 공공인프라 포럼에서도 사례로 발표되었다. 울릉도의 경험이 세계의 표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작은 섬에서 시작했지만 그 울림은 크다. 이 공항이 완공되는 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상에 선언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능을 만든다. 바다를 가르고 산을 열고 땅을 새로 만드는 기술. 그것이 바로 K건설의 본질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전설이 태어날 것이다. 울릉공항. 그 이름은 이제 단지 섬의 공항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길 도전의 유산.